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책임감과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과잉보호를 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 키우는 거 괜찮으신가요? 오늘의 엄마는 안녕하신가요?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몸이 힘들지만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가 힘들어진다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몸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차라리 좀 애가 컸으면 좋겠다. 크면은 정말 고민 같은 게 하나도 없지 않을까? 애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엄마 말이 맞더라고요. 아이가 크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몸은 편해졌는데요. 속이 참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아이가 잘 자라고 자기 스스로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오늘은 엄마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들어보실래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도대체 누가 그걸 도와주고 있나요? 학교가 도와주고 있다고요? 학교가 어떻게 잘 도와주고 있나 볼까요? 학교에 아침 일찍부터 가서 3시, 4시까지 있다가 옵니다. 아이들이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게 학교 공간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을까요? 물론 지적인 면에서는 잘 키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성을 키워주고 예절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오죠. 그런데 아이 하나하나로 따지고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제대로 가이드 받고 왔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한 반에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거기서 선생님 한 분 한 분 가르침과 배려와 선생님의 가이드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한 아이 한 아이한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숫자가 적어야 돼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과밀학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상 아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갔는지, 학교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요, 그렇게 아이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어 헌이라는 아이가 오늘 학교에 오긴 왔었나? 오늘 어떻게 지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해요. 하루 종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같이 있었으면서도요, 조용하거나 별로 튀지 않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날 색다른 에피소드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단체 생활에서 아이가 부딪히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은 많긴 하지만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특별히 뭔가 눈에 띄지 않는 아이 이외에는 선생님의 가이드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집에 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학원에 가죠. 학원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을까요? 학원은 첫 번째 목표가 학습력 향상입니다.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이가 어떤 점이 힘든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아이가 뭔가 학습을 배워서 향상되고 빠지지 않고 전진하고, 이것이 목표인 곳이 학원입니다. 엄마도 그렇게 아이의 마음 고충이라든지 힘든 점을 들어주길 바라지 않고요. 학원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서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공부, 학업, 성적, 내가 부족한 부분들만 채워가지고 옵니다. 학원도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학업적인 면 이외에는요. 이제 집에 와서 아이가 풀어지면서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내내 부모와 함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있는 시간은 학원이나 학교보다 짧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아이가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가 혼란스러운 마음,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가장 많이 표현을 할까요? 가정에서 편안한 환경에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은 트러블을 겪는 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정말 한 마을이 도울 정도였죠. 주변에 이웃사촌들도 있었고요. 친척들도 있었고 조부모님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집 안에 이미 형제 자매가 많습니다. 왜 형제 자매가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격이 좋다고 하잖아요. 다른 기질을 가진 여러 아이들과 부딪히고 깨지면서 거기서 사회성이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누가 우리를 도와주죠? 조부모, 이웃사촌, 형제 자매도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아이한테 그 아이들을 잡아주고 애써줘야 되는 게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헬리콥터 맘이다. 혹은 너무 과잉보호를 했다. 엄마가 너무 버릇이 없게 아이를 키웠다 해서 요즘에는 미스터 페어런츠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죠. 아이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지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다 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부모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비단 부모만의 문제일까요? 부모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부모도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는요, 기질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기질을 100% 발휘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기질이라는 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보완해야 될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는 깨서 부딪히고 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학교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깨지고 만져지고 부딪혀질까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기질을 드러내면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뿐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들이죠. 거기서 자기가 깨지고 망가지고 물론 합니다만 부족해요. 학원에서는 아예 그럴 시간과 기회조차 없죠. 그러면 오로지 가정에서 그걸 잡아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다른 데 손을 벌려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자꾸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쩌면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아이를 함께 키워줄 그런 자원이 반드시 주변에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친척이나 조부모님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잘 만나서 아이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거 이외에는 다 나머지 책임을 부모한테 몰아요. 그래서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책임감과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과잉보호를 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내 울타리에서 아이를 감싸고 보듬어주고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단지 부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모만을 탓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면 우리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채널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함께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해도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네, 힘들지만 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아이들의 너무 소중하니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 채널처럼 유튜브 활용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책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곁에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요. 많은 전문가들이 책이나 유튜브나 강연, 강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라도 발빠르게 찾아서 참고를 해보면서 아이를 키웠으면 어떨까 싶네요.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답은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이만의 답은 찾아내야 할 거잖아요. 그런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봐주시고 노력하시는 부모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애쓰고 계시고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손잡아가고 도닥도닥 해주면서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채널들을 좀 만드시고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길을 만드셔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노하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 엄마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놓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 좀 도와줘 라고 말이죠. 같은 또래 엄마보다는요, 책이나 유튜브의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라도 내 아이의 답이 무엇인지 찾아가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죠? 힘든 일 하고 계시고요. 가치로운 일 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우리 아이의 눈빛,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이한테 의미 있는 가이드를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봐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